안녕하세요. CAD 실무 능력 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보연입니다. 솔리드 편집, 면 편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옵션이 존재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총 10가지 옵션이 있죠. 이 명령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 편집에서 돌출인데요. 이 면 편집에서의 돌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과 같은 기능입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은 명령을 사용하고 또 그 안 옵션의 방향이라던가 경로라던가 또는 테이퍼 각도라는 옵션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면 편집에서의 돌출은 그런 옵션은 없이 그냥 내가 지정한 면을 추가로 돌출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명령어 솔리드 에디트 단축키는 없습니다. 입력을 하시면 면, 모서리, 본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면 옵션을 선택해서 그 면 편집이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 돌출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콘으로는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명령해서 면 돌출 부분을 확장해 보면 면 편집에 대한 명령들이 존재하고요. 거기서 면 돌출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출할 면을 지정을 하고요. 이 지정한 면을 이제 얼마만큼 돌출할 건가 값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위로 지금 돌출이 되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따라서 돌출이 되거나 아니면 아래로 파이거나 하겠죠. 뭐랑 똑같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학습했던 눌러당기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조금 작업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면 돌출은 면 편집 옵션에서는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대체 명령으로는 눌러당기기가 있다 또는 그냥 돌출을 이용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 이동이에요. 이 면 이동은 이 3D 객체 안에 있는 옆면이라던가 안쪽에 구멍이라던가 어떠한 면을 내가 기준점에서부터 변이점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브를 학습했잖아요. 2D에서 무브를 학습했을 때 원 객체를 지정했을 때 내가 4분점을 기준점으로 지정을 하든 아니면 중심점을 기준점을 지정을 하든 내가 옮기고자 하는 위치에 클릭할 수 있었죠. 또는 좌표를 입력하실 수도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 이동을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원통 면을 선택을 했고요. 이 원통 면을 이제 기준점 지정하고 대상점을 지정합니다. 저는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을 하나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스냅이 잡혔는데요. 그냥 임의의 지점을 클릭해도 그 지점으로 이동이 되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좌표 이런 좌표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제가 왜 안쪽에 있는 원통면을 이동시켰냐면요. 이런 수직 수평면은 우리가 면을 이동을 시켜도 뭐랑 똑같아요? 면 돌출이나 눌러 당기기를 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수평 수직하고 평행한 이런 면은 굳이 면을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사용하면 좋은 게 이런 경사면, 이 경사면은 돌출하거나 또는 눌러당기기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경사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수직된 어떠한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을 이동시켜야 된다 할 때는 면 이동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치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끝점, 여기에서 끝점 이렇게 선형 치수로 기입된 경우 이런 경우에 면 이동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가 여기 지점이고 내가 선형 치수로 요만큼만 이동을 해야 된다 할 때 면 이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떠한 면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 이동된 면의 치수가 이렇게 회전 치수
또는 정렬치수로 해서 기입이 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하면 면 이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준점 지정할 수 있고요. 대상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이 대상점을 찾아서 지정을 해주면 되긴 해요. 하지만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면 이동으로 이렇게 정렬치수 또는 회전치수인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과 정수면 여기는 정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을 직접 찾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명령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면 이동으로 안쪽에 있는 원통면을 지정, 그리고 기준점 지정, 이거 변이점 지정을 하면 내가 지정한 변이점으로 이렇게 면이 이동이 된다. 자, 안쪽에 있는 구멍은 그렇다 치고 바깥쪽에 있는 면이 이동될 때는요. 이 면이 그냥 딸랑 얘만 떨어져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면서 연관된 면도 같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회전입니다. 회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축의 진행 방향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른나사의 법칙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면을 회전시킨다 하면 이 회전축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축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 입력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면 회전 실행을 하고 내가 회전시킬 면을 지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축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첫 번째 점은 여기를 지정하고 두 번째 점은 여기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축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진행했을 때 감기는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을 입력을 하면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이 방향이 반대라면 이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회전되는 방향 틀리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하시면 내가 지정한 면이 이렇게 길이가 적용이 된다 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의 진행 방향이다 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솔리드 편집 명령은 미리 보기가 지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격 띄우기예요. 아까 제가 면 이동에서 이런 경사면이 선형치수로 이동될 때는 면 이동 그냥 쓰시면 된다고 했는데 회전치수나 정렬치수로 기입된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회전치수나 정렬치수로 기입됐을 때는 이 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사면. 왜냐하면 이거 수평 수직면을 간격을 띄워봤자 어차피 면돌출, 눌러 당기기랑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항상 경사면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원통의 지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면 간격 띄우기 실행을 하시고요. 내가 간격 띄울 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면에 간격 띄울 값을 입력을 하는데요. 플러스 값을 입력할 때는 최적이 늘어나고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 최적이 줄어들어요.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다른 옵션 배울 때랑 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할 때는 플러스 값 입력했을 때 최적이 늘어난다. 마이너스 값 입력했을 때 최적이 줄어든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어려운 게 이 면 테이퍼인데요. 테이퍼라고 하면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 면 테이퍼는 우리가 돌출해서 봤던 옵션, 테이퍼 각도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토캐드로 3D 모델링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점차 익숙해지면 전문 3D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기울기를 적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테이퍼라고도 되어 있을 거고요. 기울기라고도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제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사용할 때 그 3D CAD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먼저 기준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 평면을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면을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내가 각도를, 기울기를 적용할 면을 선택합니다. 그 면은 제가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기준 그리고 움직일 면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기준 평면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전할 때도 회전축을 지정하고 축의 진행 방향을 결정했듯이 이 테이퍼도 어떠한 곳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평면을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움직일 각도의 면을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당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기는 거에 따라서 여기 면의 각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보통 인장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힘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준 평면을 지정했죠.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이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기는 방향이 앞쪽일 수도 있고 뒤쪽일 수도 있다. 자, 앞쪽에서 당겼을 때랑 뒤쪽으로 당겼을 때랑 차이점은 이 각도의 양수값, 음수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려면 우리가 면의 각도를 바꿀 곳으로 당기는 힘을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면을 지금 기울기를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면의 양수값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음수값을 입력을 했을 때는 최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돌출해서 테이퍼 각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파일 작성하고 돌출 명령 실행하고 또 테이퍼 각도 옵션을 이용해서 각도를 10도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위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여요? 네, 안쪽으로 오므러든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야지 이렇게 최적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격 띄우기랑 달리 이 테이퍼 각도는 기준 평면 지정을 하고 이 인장 방향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해서 기울기 양수 또는 음수값 입력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3D 전문 CAD의 기준이고요. 우리 오토캐드로 하고 있잖아요. 오토캐드에서는 면을 지정하지 않아요. 이 기준 평면과 인장 방향을 두 점을 지정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한 점이 기준 평면이자 이 방향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 꼭지점을 지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점이 아니라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 하면 인장 방향이 여기로 지정이 됐다. 이 방향이랑 같은 모서리를 가진 면을 내가 기울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이 테이퍼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즉, 제가 이 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면이 있다고, 기준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랬잖아요. 자, 이 점이 이 평면상에 이미 한 점이어도 기준 평면이 돼요. 여기가 평행한 지점에 또는 여기 끝점도 중간점도 끝점도 전부 다 평면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테이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면 테이퍼 실행한 다음에요. 제가 테이퍼를 적용할 면, 여기 있는 경사면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준점으로는 여기 만나는 모서리 점을 지정했습니다. 두 면이 만나는 곳에 모서리가 있죠. 여기 있는 제가 끝점을, 기준점을 정했어요.
그리고 인정 방향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이 이제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쭉 쪼그라들고 하겠죠. 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 했어요. 지금처럼 여기가 파여 있는 경우에는 최적이 줄어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최적이라고 하면 부피예요. 얘가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수값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만약에 음수값을 입력하면 더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래서 얘가 외부 형상인지 내부 형상인지에 따라서 최적이 줄어드는 방향 또는 늘어나는 방향이 바뀌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 테이퍼가 이 솔리드 에디트라는 명령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인데요. 이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사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 테이퍼는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삭제입니다. 삭제는 내가 3D 객체에서 이런 구멍이라던가 이런 모서리 적용한 것을 삭제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런 옆면 같은 걸 지정했을 때 얘를 아예 덩어리를 삭제해 주거나 아니면 다시 돌출시켜서 원본의 형태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필렛이나 챔퍼의 경우에는요. 간격 띄우기나 이런 걸로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면을 아예 삭제를 하시고 새로 적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면 삭제 실행하고 내가 삭제할 객체 선택을 합니다. 안쪽에 구멍과 모서리, 목깎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하면 그 객체가 그 형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삭제라는 명령입니다.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안 될 때는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얘를 통해서 뭔가 형상이 변화되는 게 없거나 이럴 때 조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사예요. 우리가 아까 면 이동과 면 간격 띄우기는 이 면이 움직이면서 얘랑 연관된 형상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바뀌었죠. 근데 이 복사는 개념이 좀 달라요. 진짜로 이 면 하나만 딸랑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 복사 실행을 하고요. 내가 복사할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D에서 복사를 썼던 것처럼 기준점과 변이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변이점 지정한 곳에 면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명령 왜 쓸까요? 네, 이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면을 하나 복사했잖아요. 얘는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객체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레지온으로 우리가 프로파일 만든 거랑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바로 돌출이나 회전이나 이런 명령을 적용시키면 바로 3차원 객체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면의 크기랑 동일한 크기의 객체가 필요한데 그때 별도의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돌출 명령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을 계속 2D 와이어프레임만 보다가 이렇게 개념으로 바꿨을 때는 음영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또는 실제나 음영 처리 이런 비주얼 스타일로 바꿨을 때는 이런 색상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면이 있다. 안쪽에 이런 원통면, 구멍이란 것을 완전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색상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윗면에 뭔가 다른 표시를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 전체의 색상은 그냥 도면층만 바꿔도 바뀌고요. 아니면 특성에서도 제어가 가능한데 특정한 하나, 두 개의 면에 색상을 바꿀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실행하시고 또 내가 색상을 바꿀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면 우리가 레이어에서 선 색상을 지정을 할 때
보이던 이런 색상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꿀 색상 지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내가 지정한 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면 편집에서는 마지막 재료입니다. 이 오토캐드가요, 사실은 이 안에서 조명도 설정이 가능하고 재료를 적용을 해서 렌더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각화 표현도 가능한 툴입니다. 하지만 조금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면 편집 쪽에 없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D 모델링 작업 공간에서 위쪽에 보면 시각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탭으로 들어가면 재료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재료 검색기를 클릭을 하면 옆쪽에 이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재료는 현재 이 객체에 적용을 했거나 내가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재질, 재료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재료를 드래그 드롭해서 객체에 적용시키면 그 재료의 표면, 재질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면 편집에서 재료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색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이 재질이 재료가 똑같다 하면 그냥 그 재료를 드래그해서 드롭 하면 돼요. 하지만 특정 면만 내가 재료를 달리 적용을 시켜주겠다 할 때는 우선 내가 적용할 재질을 찾아서 위쪽에 있는 리스트로 드래그 드롭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저는 갈색이라는 재료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갈색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옆쪽에 보면 유형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일반, 플라스틱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거를 계속 추가하면 뒤에 숫자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어도 재료의 유형이 다르면 이름에 뒤에 숫자가 붙으니까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정 면의 재료를 바꾸려면 이 사용 내역에 재료를 업로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갈색 추가를 한 거고요. 이제 솔리드 에디트 면 재료 실행한 다음에 똑같이 면을 선택을 합니다. 면을 선택하고 엔터하면 색상에서는 색상표가 나왔죠. 그런데 이 재료에서는 아무것도 안 뜨고요. 새 재료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때 입력할 이름은 우리가 여기에 추가한 재료의 이름, 갈색이죠. 그래서 갈색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면만 재료가 적용이 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모든 면의 재료가 동일하다. 그러면 재료 검색기에서 그냥 드래그 드롭해서 적용시키면 돼요. 이 명령은 특정 면, 하나의 면 또는 두 개의 면, 일부 면만 재료가 다르다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솔리드 편집의 면에서 명령 취소입니다. 이 명령 취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솔리드 에디트하고 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옵션을 또 입력하죠. 앞에서 했던 돌출, 이동, 테이퍼 이런 것들을 하고서 객체에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잘못했네? 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솔리드 에디트는요. 한번 편집을 명령을 하잖아요. 바로 명령이 종료가 되지 않아요. 다시 면까지 입력한 곳으로 와서 또 옵션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돌출도 하고 테이퍼도 하고 복사도 하고 간격 띄우기도 하고 네 가지를 명령을 중간에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적용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명령 취소 명령 옵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화면을 보실게요. 그래서 내가 면 삭제 명령을 이용해서
구멍과 모서리 목각기를 없앴어요. 없애면 아직 명령이 취소가 안 된다 했죠. ESC 버튼 눌러야지 명령이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난 모서리도 구멍도 있어야 되는 상태로 다시 돌리고 싶다 했을 때 명령 취소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이 명령 취소 옵션을 입력해도 명령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편집을 한 다음에 명령을 종료하면 적용이 되겠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명령을 중간에 종료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한 그 기록만 명령 취소가 돼요. 만약에 중간에 명령을 한번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했다 하면 그 전 작업은 명령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언두나 또는 컨트롤 Z 눌러서 명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명령을 끊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을 취소하는 옵션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면 편집에 대한 거였고요. 계속해서 솔리드 편집의 모서리 편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편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사예요. 자, 이 복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면 복사랑 동일한 기능인데 대상이 다르죠. 아까는 면이었고 지금은 모서리고.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에서 이제 면이 아니라 모서리 쪽으로 들어가셔서 복사 옵션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할 모서리 지정하고 기준점과 변이점 지정을 하면 그 변이점에 이렇게 모서리가 복사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모서리 선의 객체 유형은 뭘까요? 얘는 특성을 보면 선으로 나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선과 동일한 유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직선이고 얘가 딸랑 하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명령 적용은 안 되는 건 아니라 했죠. 이 상태에서 돌출 적용 가능해요. 돌출 적용해서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 2차원 객체죠. 여기서 한 번 더 돌출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3차원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복사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단 얘는 우리가 그냥 라인으로 그린 거랑 동일한 객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각인인데요. 이 각인의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모서리에 일단 적용시켜놨어요. 왜냐하면 이 각인 명령은 솔리드 에디트하고 모서리가 아니라 본체로 가야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콘 분류로 보면 모서리 편집하는 곳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서리를 일단 만드는 거니까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했을 때는 본체로 가야 된다. 이것만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면 위에 여기 원을 하나 스케치로 그린 거예요. 네, 서클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서클을 이 3D 객체의 모서리로서 각인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각인 명령 실행을 하고요. 3D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요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원본 객체 지울 건지 삭제할 건지. 이때 원본 객체는 이 스케치를 뜻합니다. 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지우겠다고 Y 하고서 엔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은 스케치가 아니라요. 얘만 그냥 마우스 올려놨을 뿐인데 이 덩어리 전체가 하이라이트 되죠. 근데 모서리로서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눌러 당기기 할 때 영역을 이용해서도 돌출하고 또는 형상을 파고할 수가 있었죠.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얘도 프로파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면 위에다가 이 원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 면보다 떨어져서 위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각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이 각인을 만들 면 위에
네, 면과 평행한 위치에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서리 편집 명령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체 편집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도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조금 알아두면 유용한 명령 2가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분리예요. 자, 이 분리 명령은요, 우리가 일단 합집합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니온, 합집합을 하게 되면 두 객체가 결합돼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죠.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자, 차집합의 경우에는 두 객체가 겹쳐 있어야지만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유니온, 합집합의 경우에는요, 두 객체가 겹쳐 있지 않아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결합할 객체가 아닌데 같이 결합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객체 2개인데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을 경우 이 분리 옵션을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2개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하고 본체로 들어가서 분리 명령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분리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하면 그냥 바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는 하나만 선택해도 2개가 다 선택되면서 이 아이콘이 2개 사이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선택해도 하나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제에서 한번 봤던 건데요. 3점 슬라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객체인데 3점 슬라이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슬라이스 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슬라이스가 됐죠.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두 객체가 만나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단 1mm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어야지만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한 점이 만나고 있다 하면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그냥 슬라이스 이용해서 방향 잘 보시고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이 만나고 있다? 그러면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쉘 명령인데요. 이 쉘 명령은 얘네를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냥 하나의 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가 좋습니다. 보통은 객체 내부를 비우거나 아니면 이 면의 두께를 적용시킬 때 적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형상이 화병 같죠? 꽃병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안이 꽉 막혀 있어서 안에 물을 채우거나 꽃을 꽂거나 아니면 다른 장식을 넣을 수가 없겠죠. 그냥 안쪽이 비어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두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쉘은 동일한 두께로 이렇게 일단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쉘 명령 실행하고요. 이 쉘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면을 제거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면 제거는 얘네를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면씩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분할되면 그 면은 두께가 없는 면이죠. 그래서 그 면에 각각 두께를 적용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면을 삭제한다라고 하면 그 면에는 두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쪽으로다가 뭔가 꽃이든 아니면 장식품이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은 존재하면 안 되죠. 완전히 내가 구멍으로 뚫을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면에 얼마만큼의 두께를 기입할 건지 값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안쪽이 파여서 내가 입력한 두께를 가진 이런 꽃병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잘라서 한번 내부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꽉 차 있었다면 입력한 값만큼 동일한 두께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면 제거에서 여기 윗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 면 제거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모든 면에 다 동일한 두께가 적용돼서 여기도 면이 있고 내가 입력한 두께만큼 이렇게 살이 있겠죠. 그래서 제거할 면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거할 면이 없다면 그냥 엔터나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께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작성 명령 그리고 편집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객체를 편집하려면 덩어리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지금 덩어리가 없으니까 모델링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고선 모델링 할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를 보면서 여기는 어떤 명령을 적용하면 좋을까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해서 돌출한 다음에 이 부분 기울기 주셔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스로 잘라내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원기둥이니까 그려서 그냥 돌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토러스 있죠. 네, 원안을 만드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원안을 만들어서 잘라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기 편한 명령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 번 모델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부터 모델링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든 화면에서 이제 이 도면을 보고 모델링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면도에 있는 이 객체를 먼저 그려서 돌출을 110만큼 해줄 거예요. 면 가로 83에 세로 99 그리고 여기의 각도는 114인 이런 사다리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얘를 110만큼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정면도니까 뷰 조정은 정면도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라인 한 점 지정을 하고요. 네, 동적 입력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좌표를 사용하셔도 돼요. 전 직교 모드 켜져 있고 동적 입력 있는 상태에서 83. 자, 그리고 아까 높이는 99였고요. 각도 114였죠. 라인 높이 99. 각도는 극좌표 이용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자, 정면으로 볼게요. 아니면 X라인에 각도 옵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X라인에 각도 자, 시계 방향으로 114도니까 마이너스 114도 그리고 여기 끝점 ESC 라인 이용해서 이제 이 끝점에서부터 수평선 그려주시면 되고요. 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필렛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선 클릭을 해주면 끝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조인하든 레지온하든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레지온 객체 선택 엔터 해줄게요. 그리고 얘를 돌출 얼마만큼? 110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도면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여기가 반지름 13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얘는 그러면 정면도에서
이런 또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51이다. 그리고 반지름 13의 각도는 24도다 라는 거 나와 있으면 저는 일단 평면도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이용해서 수평선 51 그렸어요. 그리고 라인 이용해서 위로 13만큼 갈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면이 요 면이고요. 요 면이 어디예요? 지금 반지름 13. 요 면이죠. 네, 이 반원. 이 부분이 반지름 13이에요. 그리고 반지름 값, 우리는 여기 절반 값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 값으로 13만큼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 24도였어요. X라인 A-24. 그래서 24도만큼 그려줄 거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또 두 선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레지온 하셔도 되고 네, 그냥 조인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얘 결합단 이 객체 어디로 갈까요?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52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런 방향으로 위치해 있죠. 그러면 저는 move 이용해서 여기 끝점을 화면 돌려서 여기 끝점으로 먼저 이동시킬 거고요. move 이용해서 Y축 방향으로 52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객체가 하나 위치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리볼브 해줄 거예요. 저는 그냥 360도 다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방향은 상관없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A에서 B 빼야 되죠. 서브트랙 SU 객체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 하면 형상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원통형 있는 곳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 거리가 68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높이가 57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우측면도 이동을 할 거고요.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반지름은 27이었나요? 네, 27이죠.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 move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여기 끝점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여기 끝점.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이 얼마만큼? 68만큼. 요만큼이 얼마만큼? 57만큼 이동을 하죠. 좌표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move 기준점은 그냥 임의의 점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좌표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골뱅이 가로 방향 68, 세로 방향 57, 엔터 하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레스풀 이용하면 유니언하지 않아도 결합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익스트루드 하면 별도의 객체로 만들어지겠죠.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고 프레스풀 네, 프레스풀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여기 거리가 26이네요. 앞쪽으로 26 엔터. 자, 근데 프레스풀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 스케치가 남기 때문에 스케치도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죠. 하나는 스윕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원안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원안을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방향이 정면도니까 정면도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질은 40에 직경이 17mm의 원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뷰 조정으로 XY 평면을 바꿨는데요. 그냥 이렇게 등각 상태로 두신 다음에 UCS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 앞면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Y, Z 방향 맞는지 보시고요. 토러스, TOR까지 입력하면 실행이 되죠. 한 점 지정, 반경 40, 직경 17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타일 바꿔볼게요. 이렇게 원안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슬라이스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슬라이스 할 객체 원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XY, Z 쪽 방향 보고선 칼날 만드셔야 되겠죠. 지금 YZ 쪽으로 칼날 만들어야 되니까 YZ 입력을 하고 원의 중심 그리고 한 점 더 클릭해주면 이렇게 반반 나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서 델리트를 일단 해줄게요. 자, 그리고 슬라이스를 사용할 때 좌표를 이용하시면 또 좋은데요. 자, 정면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각도가 54도잖아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 각도 값이 자동으로 나오실 거예요. 36도 하고서 나오죠. 왜냐하면 직각은 90도니까. 90에서 54 빼면 36이 나오죠. 그래서 짠, UCS는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면으로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슬라이스 그리고 이 원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 원안에 중심점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GQ 모드는 끌 거고요. 이때 길이 값은 1mm든 0.1mm든 상관이 없어요. 임의의 값으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각도 값 지정이 가능한데 이 각도 값은 36도였죠. 그리고 엔터 하면 아까 이 원안의 중심점에서부터 이 각도가 36도가 되는 부분에 칼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네를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 부분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객체랑 이 객체는 무브 이용해서 여기 원형 단면의 중심점을 여기 원형 단면의 중심점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 각각의 덩어리니까 유니온 합집합 이용해서 결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제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 모서리가 지금 37이고요. 여기 모서리가 지금 C10만큼 못따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순서가 잘못되면 형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라운딩이 있는 형상부터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7만큼 여기에 목깎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 여기는 모서리 37이었죠? 엔터. 이거 더 적용할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 두 개 선택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여기 챔퍼 CHA. 모서리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2면 맞으면 확인. 자, 거리값 1, 10. 거리값 2, 10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서리 선택을 해주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모서리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어서 챔퍼 확인 10, 10 그리고 모서리 선택. 이때 이 모서리는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모서리가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챔퍼 엣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엣지. 모서리 선택. 이때 우리 거리값 D 입력하고 10 입력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는 체인 옵션이 없어서 네,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하면 적용이 되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CAT 1급을 준비할 때 이 객체를 가지고 다시 2D로 변환하는 명령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대해서 학습하고 또 CAT 1급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